안녕하세요. 제3회 게임 이용자 열린 토크 콘서트 게임 톡소다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소동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게임 톡소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예,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친구 아이가 살아있네. 네, 제 이 사투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3회 게임 톡소다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관심이 많은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회 방송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성, 결제한도 규제와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2회 방송에서는 게임 속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문제의 해결책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회째 이 게임 톡소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마지막 순서예요. 벌써 이렇게 3회가 마지막이 됐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게임 톡소다 3회 마지막 주제는요.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토크 콘서트인 만큼 더 열띤 대화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될 오늘 방송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판도라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남겨주신 의견, 질문 등은 선별을 해서 방송 1부와 2부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게임을 이용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실 패널 4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 최용준 게임 학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 게임 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네. 골든피그 엔터테인먼트의 강동혁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든피그 엔터테인먼트의 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유닛5 최준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닛5 최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 친구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조광민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조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주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염영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염영숙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게임 토크 콘서트인데요. 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여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문화 연금술사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또 네 분의 유명한 패널리스트 분들하고 또 두 분 앵커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고 이런 게임 산업과 생태계가 정상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디게임과 또 아마추어 창작 게임이 어떻게 활성화되게 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아주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디게임이 활성화되어야 게임 산업이 또는 생태계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고 게임 생태계가 정상화되어야 콘텐츠 산업으로 우리가 부자되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고 싶은 말 억울했던 얘기 다 해주시고 저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다가 억울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만들고 싶었던 거 다 못 만들고 유통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또 취직했는데 노예계약서 써야 되는 그런 현실들 보면서 울분 터졌던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유통이 잘 되도록 생태가 바뀌면, 그러면 이상한 거 안 하고 원래 모름지기 문화연구술사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우리가 이 톡소다가 한 300회쯤 되는 지점이면, 그때쯤이면 진짜로 생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멋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교류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3회 게임 이용자 열린 토크 콘서트 게임 톡소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디 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으로 잡아봤습니다. 좀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인디게임은 독창적인 소재나 아이디어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대작게임 못지않는 재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간섭이 배제되어 있으며 게임 시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죠. 네, 게임 시장에서 인디게임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거대 게임 개발사들이 만들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며 소수의 마니아층을 만족시키는 작품부터 또 문화적 열풍을 불러온 스타 제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 대비 거둘 수 있는 수확이 큰 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초반 인디게임은 대기업에서 제작한 게임에 비해서 불리한 유통 방식을 감내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구글이나 아이튠즈 스토어 그리고 스팀 같은 글로벌 오픈 마켓의 등장 이후로 인디게임들은 퍼블리셔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우선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의 정의부터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용준 학부장님께 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을 나누는 경계도 좀 모호하고요. 일단은 인디게임 자체도 규정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디게임은 글자 그대로 독립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립은 자본에서의 독립, 혹은 규제에서의 독립, 아니 기존 개발 틀에서의 독립 등등 여러 가지 독립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룰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드는 게임 정도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게임은 이제 게임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좀 간편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임 정도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디게임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조금 자유롭게 제작된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마추어 게임은 취미 형태로 제작된 또 자유로운 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인디게임은 대형 게임사와 다르게 모험적 시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모험적 시도가 대형 게임사의 자양분이 돼서 대형 게임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뭐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마추어 게임, 인디게임의 활성화가 곧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 분들은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의 어떤 점이 기존 게임들에 비해서 좀 유익하다라고 보시는지, 우선 최용준 학부장님부터 좀 한 분씩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은 이제 게임 전체 풀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만들다 보니까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의 목소리도 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창작의 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상업 게임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명성을 얻고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다시 상업 게임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편에서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저희 김동혁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죠. 강동혁 대표님. 네네. 죄송합니다. 네. 긴장하셨어요? 강동혁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력 풀들이 다양해지면서 좀 탄탄한 산업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게임 마니아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도 모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게임이라는 것 자체의 풀이 커지는 그런 좋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인디 게임이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준원 대표님. 네, 저 자신도 아마추어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꿈을 키웠고 지금은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추어 게임은 어쨌든 목표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나 틀 같은 게 굉장히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인디 게임 개발사라든지 일반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게임들은 어쨌든 어떤 운영이라든지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투자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딱 틀이 정해져 있는데 인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네. 또 다음으로 조광민 학생도 네,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최준원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인디 게임의 최대 큰 장점으로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대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 네. 다른 장점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개발을 했지만 매출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네. 다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인디게임이나 아마추어 게임이 자유롭고 동창적인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아마추어 게임, 인디 게임 저희 이제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좀 어떤 방향으로 사실상 기존에 지금 뭐 사이즈가 큰 게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름 틈새 시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틈새 시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도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학부장님. 네. 인디 게임이나 아마추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게임 쪽 규제를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검열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개발하는 환경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상업적인 성공을 또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프라들도 좀 더 갖춰져 있는 형태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으로 강동혁 대표님. 인디 게임은 대기업들이 만들지 못하는 실버 게임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동용 게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생활 밀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느꼈다면. 근데 반대로 글로벌의 이 10억의 인구를 상대로도 아주 쉽게 게임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저를 상대한다는 기분으로 전 세계 유저를 향해 나가는 게 인디 게임이 나아가야 하는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준원 대표님. 네, 저는 좀 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네. 영화나 음악,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 특히나 독립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 이제 인디라는 이름을 먼저 네. 인디 네. 영화, 인디 뭐 음악 네,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게임 쪽은 이제 최근에 인디 게임 네.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좀 어떤 그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도 네. 아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디게임이라는 용어를 뭐 워낙 네. 많이들 쓰고 또 인디게임에 대한 논의 또 이런 논의들도 있어서 좀 고무적입니다만 결국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그 뭔가 이제 문화라는 걸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말들이고 인디 밴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게임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잘 가게 하려면 해야 되는지를 많이 좀 돌이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네. 조광민 학생. 네, 저는 기존의 게임들과는 다른 약간 독창적인 게임성 그리고 독창적인 스토리성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독창적인 게임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광민 학생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인디 게임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디 게임을 개발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동혁 대표님 혹시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게임을 만들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조금 더 잘 만들고 싶고 조금 네. 더 완성도 높이고 싶고 네, 그럴 때 어느 순간 약간 자금적인 문제에 걸리게 돼요. 네, 그걸 넘어서는 노력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 정도 이외에는 국내는 워낙 인력 풀들도 좋고 네, 그리고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디 게임을 만드는 나라 중에서는 저는 거의 최선의 최고의 나라가 아닌가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서울 경기 빼고는 네. 부산 쪽이 제일 네, 핫하지 않나. 네. 동명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저희 오늘 게임톡소다를 부산에서 진행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또 동명대학교에서 네, 예, 그쵸.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빼고 일단 네. 부산이 네. 가장 그 빼야 어떤 됩니다. 인프라라든지가 잘 네. 갖춰져 있는 네. 그나마라고 생각을 하고 최준원 대표님도 역시 지금 인디 게임 개발사 게임 개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좀 슬픈 얘기긴 한데 항상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취미로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고 네. 뭐 각자 가족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시간이 뭐 욕심이 생겨서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사정에 있어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다 감당을 네.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크게 오는 부분들이고 뭐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대기업 게임이나 뭐 좀 큰 규모의 회사들이 만든 게임이랑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뭐 따로 인디 게임이라고 뭘 봐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뭐 비용이나 이런 측면은 다 똑같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게임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조강민 학생. 네. 네, 저도 첫 번째로는 자금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지 네. 않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1학년 때 그 대학 선배님이 창업한 게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선배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봤을 때도 이 자금적인 면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이 많이 이 게임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했더라도 이 게임에 그 오랜 기간 개발을 할 텐데 이 게임에 맞는 사람인지 네.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자금 문제라던가 이런 좋은 인력을 함께 이제 만나야지 또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세 분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부장님은 이제 지금 게임 개발사 현업에 계시지 않고 이제 교육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네. 학부장님께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게임 개발할 때 어떤 그 문제점, 어떤 환경의 문제점,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인디 개발을 하기 위해 소규모, 소자본이 주로 많이 그런 형태로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제일 심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장 작은 폰트 아니면 네. 사용했던 작은 이미지들 혹은 무료라고 받았던 작은 음원 소스 같은 것들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뭐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해서 매달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제공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금적인 부담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해결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디 자문 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만들어 놓고 완성하고 나면 유통, 홍보하기가 너무 네. 힘들어요. 그래서 홍보도 보통 아름아름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네. 통해서 하는 형태가 최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 자금, 그다음에 네. 뭐 홍보, 그다음에 어떤 게임을 알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한 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저작권 이슈 이 부분은 상당히 그게 뭐 이제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10명 미만, 네. 뭐 5,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사실 그 카피를 그대로 하지 않고 생각이 나서 이제 게임을 다양한 게임들을 하다 보면 해서 만들었는데
뭐 중소 중견 게임 개발사들 혹은 뭐 대형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들이 이거 우리 거 카피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 네. 저는 이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이 저작권 이슈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폰트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전혀 지금 받고 뭐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학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디게임 개발을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뭐 기관이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메이저 게임 개발사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퍼블리셔라든지 함께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어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 지원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최용준 대표님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학부장님. 학부장님. 죄송합니다. 네. 최용진 학부장님.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하면 제일 등한시되는 게 생태계라는 부분이 제일 등한시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부분만 메우는 형태로 정책들이 많이 수립이 되는데 생태계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일 필요하고요. 일단 뭐 네. 가볍게 생각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이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리소스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디나 저예산 게임들 혹은 메이저로 올라갈 수 없는 기존의 유통망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게임들을 위한 유통망, 홍보 채널 이런 것들을 구성해 주는 게 네.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동혁 대표님. 그러니까 인디라는 게임 자체가 아까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독립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면 왠지 좀 거부감은 있어요. 아마 인디 개발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그 정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저희도 좀 편하게 작업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게임을 만들고 나서 알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매달 동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좋은 게임들이 나가진다. 동명대에서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동명대 게임학과가 만든 게임이 뒤쪽에 조금 보여진다. 그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입소문 마케팅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많이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러면 최준원 대표님 네. 저는 일단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육성을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 어떤 관점 이런 걸 봤을 때 좀 산업적인 것보다 좀 문화 산업으로 좀 보는 정책적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관점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인프라 같은 거를 지원을 할 때 뭐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체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다른 산업 그러니까 음악이나 작가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육성되는 부분들과 매칭을 해서 그 산업들이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베이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장들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좀 글로벌 지원 사업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이라든지 해외로 나갔을 때 그 문화권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체감이 오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지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런 다양한 방금 말씀해주신 좀 구체적인 그런 지원들도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광민 학생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 유일하게 지금 학생이면서 네. 뭐 개발자이기도 네. 하고 네. 또 향후 이제 게임 개발사에 또 취업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인디 게임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올릴 때 그 개발자 등록비를 따로 내야 돼요. 그 네. 개발자 등록비가 한 10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네.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스팀에 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다이렉트라는 게 수수료를 내고 이 게임이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게 되면 그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현실적인 지원 또 네. 좀 구체적인 지원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어떤 지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게임개발사 대표님 두 분 나와 계시기 때문에요. 네. 두 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개발할 때 뭐 어떤 문화 영역이든 어떤 영감이라는 게 있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게임을 개발했었을 때는 어디선가 그 모티브를 따온다거나 이 영감을 좀 얻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곳에서 영감을 얻나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는 네. 글로벌로 굉장히 잘 팔리는 게임들 쭉 적어놓고 이거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이라든지 네.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네. 방방을 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보도블럭에 같은 색깔을 밟고 다니는 네.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네. 그리고 작은 사탕이라도 하나 줬을 때 좋아하는 그런 것들. 네. 그 이번에 만드는 게임을 보면 내가 실패해서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잘해봐. 네. 라는 팝업을 만들었거든요. 여지껏은 그걸 실패했다고 약 올려서 더 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좀 지켜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을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영감을 좀 많이 얻습니다. 네. 정말 일상 속에서 이런 영감들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또 네. 아이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에도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니까 네. 자제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강동원 대표님은 아이가 네. 세 명이나 있어서 네. 특히나 좀 많이 네. 전혀 얻으시는 그렇게 확률. 보이시지 않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김동엽입니다. 최준원 대표님도 뭐 네. 이야기를 네, 하실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영감이라는 게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뭐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 뭐 만화책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장면들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조작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딱 떠오르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게 보통의 플로우인 네. 것 같고 지금 저희 그 큐비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3, 4년 전에 이렇게 탁 눌렀을 때 한 번에 쉽게 커브를 트는 거를 운전을 잘 못하는 와이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데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최준원 대표님도 일상 속에서 네네. 네,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조광민 학생도 개발자니까. 네, 네.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게임을 개발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두 대표님이랑 같은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한 가지를 뽑자면은 다른 게임을 보거나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역발상 같은 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게임을, 네. 직접 해보면서 네. 또 그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도 네. 또 영감을 얻는다고 하네요. 네. 자, 향후에 조광민 학생, 향후에 어떤 게임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일단은 뭐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게임 개발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신지 뭐 이 부분부터 일단 짧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지역에 나누시는 게 아니고요. 제 인생 게임 중에 네.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3D 액션 같은 네. 게임, 그 2D로 꼽자면은 약간 할로우 나이트 같은 네. 그런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액션을 하는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아,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답은 주셨는데 네. 어떻게 서울에 있는 상주 쪽에 있는 개발사 쪽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러는 것과 또 네.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어느 쪽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좀 대답하기 곤란한 게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마음 맞는 곳이 있으면 네. 뭐 어디라도 앞으로 더 멋진 개발자로 거듭나길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조광민 학생한테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학생이니까 지금
게임 개발하는데 좀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BJ, 예, 뭐 게임 BJ를 추천한다라면 어떤 분? 이것도 좀 난감한 질문일까요? 지금 관측자분들도 다 이제 네. 저는 좀 게임을 많이 하는 BJ, 풍월량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도서관님이라든지 아니면 도겸님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이 회차에 게임을 하시는 걸 출연해 보고 주셨다. 네. 그다음에 게임을 하시다가 이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본인도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네. 뭐 네. 이런 부분 불편해 막 방송하면서 네.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라는 그렇죠. 생각. 네.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요즘 또 게임 BJ로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게임 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J 보겸님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리허설하면서 네. 나왔습니다. 저희도 아, 근데 2회차에 뭐, 출연하셨죠. 네, 근데 보겸 우리 BJ 보겸 씨도 상당히 네. 팬이라고. 네. 보겸 네. 씨에 대한 팬이라고. 제 친구도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맨날 보겸 씨 방송을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방청객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네, 이번에는요,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궁금했던 점이나 오늘 나는 이 질문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부담 없이 손 번쩍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그냥 편안하게 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본인 소개부터. 본인 어디 사는 누구? 부산에 살고 있는 지금 동명대학교 재학생 네. 조명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기획자로서 이제 커가고 싶어하는 기획 네. 좀 이제 지망생인데 학교에 기획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거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구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런 거 이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에 계신 두 분 중에 먼저 아무래도 제가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대표님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현업에 계신 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네. 네, 저도 일단 99년부터 개발을 했던 개발자 출신이라서요. 기획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 게임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서 이제 한 획을 그었다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가리지 말고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게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게임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시고 그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기술들 그리고 뭐 마케팅적인 요소도 볼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게임들을 분석해가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았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배운다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좀 찾아보시는 거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엑셀 잘 다루시면 제일 좋죠. 네. 엑셀 매크로나 프로그램 시스템 만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개발의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되실 것 네. 같네요. 또 추가 답변 있으실까요? 추가로 저희 그 학과 선배 중에 네. 기획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역기획서를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게임에 대한 역기획서를 써보면은 역량이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게임에 저는- 대해서 저는 간단히 네. 하나 네. 꼭 말해주고 싶은 게 권동희 있는데 대표님. 저도 기획자 출신인데 네. 네. 뭐 다 그렇게 말해요. 역기획 좀 해봐라. 뭐 똑같은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꼬시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프로그래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꼬셔가지고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일단.
뭐가 됐던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디 게임까지는 아니어도 좋고 아마추어 게임 정도면 되니까 실제로 기획자가 제일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꼬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기획자로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을 늘리면 돼요. 능력은 쌓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능력은요,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쌓이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부터 어렸을 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자 분이시라면. 네. 강동욱 대표님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한 분? 네, 네. 네. 앞에 질문. 마이크 좀 전달 좀 해주실래요?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앉아서 해주셔도 돼요.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네. 네, 그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재학 중인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이제 인디 개발사 대표님 분들도 계시고 학과장 분도 계시는데 혹시 저희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무서운데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뭔가 흥미진진했어요, 굉장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게임공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고 이제 대회나 공모전 같은 데도 참관을 하고 이제 저희 학과 내에서도 그 게임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팀 프로젝트를 계속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막 공모전이나 이런 거에 했을 때 혹시 그 인디 개발사 분들이나 혹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혹시 찾아보시는지, 그러니까 채용 정보 말고 이제 채용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보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었던 건지 시간을 혹시 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찾아보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교수님이 올리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학생분들이 그냥 뭐 인디라라든지 이런 그룹에다가 올리세요. 근데 네네. 그러면은 눈길이 가거든요. 그 영상 하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출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으시면 네. 그런 거 적극적으로 그냥 하시면은 충분히 먼저 다가서시는 게 좀 이렇게 뭔가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강동혁 대표님은 네. 같은 답변. 네. 지금 네, 이야기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을 올리고 네. 해서 자기를 최대한 어필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는 방법. 특히 요즘처럼 소셜 시대에서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기를 포장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 게임 개발사 뭐 대표분들이나 임원분들이나 혹은 그 개발자들이 보고 거꾸로 관심을 가지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시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은 질문을 여기까지. 저희가 또 네.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2부 순서 말미에도 저희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저희가 또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1부는 마무리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2부 끝나고 한 번 더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인디게임의 현 주소, 인디게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은 자본에서 개발이 이루어져도 인디게임 개발자를 아마추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자의 기술과 목표의식은 취미로 게임을 개발하는 아마추어랑은 확연하게 구별되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애써 외면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네, 국내에서 게임이 개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상 1990년대 초반 PC 패키지 게임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죠. 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
같은 글로벌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만 해결한다면 전 세계로 자사의 게임 또 자신의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자사만의 독창적인 인디게임을 선보이는 소수의 개발자들 또 개발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인디게임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부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용준 학부장님. 예. 네. 일단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하위 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디게임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가 생겨나고 인식된 지가 크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부산에서 3일째인가요? 개최하고 있는 BIC 같은 경우에 올해는 유료 관객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고 또 게이머들이 포용력이 넓어지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 더 인디 게임으로 보자면 기회라면 또 기회가 아닐까. 여러 난제들이 산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그 인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강동혁 대표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예, 지금 현주소. 예. 인디게임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디게임의 게임계 전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원래 인디게임을 만든 게 아닌데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인디게임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네. 다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겠지만 해보시면 아실 테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디게임이라는 걸 이제는 단순히 아마추어들의 게임하고는 정말 분리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모든 인디게임 페스티벌의 중심에는 광고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디게임들도 다음 게임을 만들기 위한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요. 게임 하나 만들고 전부 다시 집에 가실 것들 아니면 그 다음 게임을 만들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되게 재밌고 좋아요. 되게 많은 광고 업체들이 이미 돈을 만들어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디게임이라고 해도 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잘 만나보시면 학생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금액을 벌 수도 있고요. 그게 계속해서 또 다른 인디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인디게임 시장을 명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네. 최준원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강동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회사가 저희가 속하는데 강제 인디게임 하죠. 저희도 그게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그런 것 같은 게 저희도 독특한 게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회사였는데 네. 2, 3년 전에는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려면 살아남으려면 저희가 독립적인 서비스를 하고 네.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인디게임이라는 게 다 섞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던 인디게임이라는 말과.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모바일 시장이 열리고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툴도 되게 쉬워지고 이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폭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모바일 시장 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어떤 또 다른 분야 이렇게 된 것 같고 약간 인디게임 산업이라는 말, 이상한 말까지 생기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하자면. 네. 지금 현 주소를 좀 정확히 좀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경계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직 뭐 산업으로 편입하기까지도 아니고 전체적인 게임 산업은 있지만 또 장르로 나눴을 때 인디 게임 그 부분만큼의 산업으로 가는 이 과정은 아니고 네. 어떤 지금 경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현주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조광민 학생, 네, 어떤 대답일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인디게임의 성장 배경에는 인터넷 방송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인터넷 방송이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이게 게임 BJ나 스트리머들이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시청자들이 재밌겠다 해서 구매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디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떼어내올 수 없는 네.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자연적으로 인디게임이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서 조금 인디게임이 대중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디게임이 어떤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의 어떤 게임 개발력, 네, 네. 또 뭐 인디 게임, 뭐 용어 지금 우리 국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개발력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 네. 공통 질문으로 이 부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최용준 학부장님이 먼저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한국의 인디 게임 퀄리티 자체로만 보면 네. 이게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할 때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죠. 네, 네. 까다로운 유저들을 데리고 네.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의 산업 구조 때문에 생긴 이제 창의적인 부분들이 좀 억눌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발휘되는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되면 이제 조금 더 나은 게임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에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외국에 내놔도 크게 손색 없을 돋보이는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주목을 받고 있고 해외 페스티벌에서도 수상 경력들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퀄리티 부분은 우리나라 게임이 우수하지만 또 창의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창의적인 부분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강동혁 대표님은 또 그냥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상 네, 창의적이라는 말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인디 게임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창의적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조금 더 강한 게 개발적인 부분이고 네,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외국 애들이 왠지 좀 창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왠지 모르겠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느낌적 느낌. 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 창의적인 거고요. 네, 만들어서 내보세요. 그러니까 판단은 유저가 하는 거지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어차피 판단은 유저가 합니다. 그게 창의적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개발은 정말 잘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이 얽매이지 말고요. 개발해서 내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저는 오늘 뭐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참 이 말씀이 와닿는 게 내가 혼자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창의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정말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괜히 뭔가 억눌려 있고 뭔가 그런 왠지 느낌이 있어서 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개발자들은 거꾸로 네. 우리나라 한국 개발자들의 작품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외국 게임들은 나름 성공한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걔들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습니다. 아, 자, 최진원 대표님. 예. 네.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한국 게임이 지금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뭐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의 그 피처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게임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모바일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환경적인 얘기니까 현재 PC나 콘솔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약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은 모바일에서 많이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거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비라든지 어떤 뭐 개발력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고 모바일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조광민 학생. 저는 네, 우리나라 인디 게임이 아직 그 인디 게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인디 게임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저희 나라는 아마 그 어릴 적에 막 PC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부터 많이 접하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인디 게임 쪽은 조금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인지도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맞습니다. 피오라 게임 전에는 뭐 이제 콘솔 형태의 어떤 그 저기 뭐죠? 그 초기 버전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아케이드 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디 게임의 유통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공통된 질문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통 방식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라든지 뭐 지금 현 유통 방식에 대해서 일단 최용준 학부장님. 네. 인디 게임 자체가 물론 퍼블리셔랑 같이 해서 퍼블리싱 작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팀이나 뭐 각종 스토어들을 이용한 글로벌 네.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한국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하고 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논의들은 조금씩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강동혁 대표님. 네. 네, 뭐 말씀대로 그냥 게임이라는 하나만 놓고 보면 새로운 유통 방식은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구글과 뭐 각종 앱스토어들 상대로 저희가 만든 것들을 유통해야 되는데 저는 새로운 유통 방식을 찾기보다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들어낸 게임, 앱들이 어떻게 잘 진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걸 찾는 건 너무 어렵고 그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도 아니고 네. 어차피 만들어지면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거는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 근데 현재 있는 이 유통 구조 내에서도 내가 만든 이 새로운 게임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어디에 놓을 것이냐 어떤 아이콘을 만들 것이고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제품들이 앞쪽에 있고 우리가 뒤에 숨어 있지만 누군가 봤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으로 잘 진열하셔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만져서 볼 수 있게끔 내가 만든 게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의 유통하는 방식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까 리허설 때 잠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그 구글에 나오는 이미지 네, 그거를 네. 어떤 게 예뻐 보일까 하고 200번 넘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보셨다고 하셨어요. 구글 스크린샷 네. 딱 떠가지고요. 포토샵에 올려놓고 내가 만든 걸 여기저기 막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게임들보다 내가 만든 아이콘 눈에 딱 띄잖아요. 돋보여야 되죠. 네. 눈에 띄어야 되죠. 돋보이든가 진짜 바보 같든가요. 네. 그렇죠. 예, 거짓 키우기가 그런 게임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제목도 웃기고 이거 뭔가, 보면 네. 진짜 초등학생이 그림 같은 아이콘이 딱 올라와 있잖아요. 네. 걔들이 NC 넥슨 게임들 사이에 딱 들어있는 걸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네. 그것만 딱 보여요. 네. 예, 뭔가 그러니까 그게 눌러보게 되죠. 이 친구들은 몇 번 망했던 친구들이 만든 게임이란 말이에요. 아.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한번 눈에 딱 띄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유통망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준원 대표님. 네, 생각은? 유통 자체를 보면 지금같이 좋았던 적은 없는 건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전에 네. 피처폰 시절 생각해 네, 보면. 네. 네. 국내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한 시장이 없다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렇죠. 그러냐면 한글로 서비스를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런 유통망을 타려면 스팀이든 뭐 해외 그 수많은 플랫폼들은 전부 아. 영어를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벽이 사실 제일 괴로운 거이고 네. 그 영어 개발자들과 싸워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되게 한계인 것 같거든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네. 그거 말고 유통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만큼 완벽하게 지금 뭔가 발전해가 어느 성숙 단계에 이미 이르는 것 같고요. 네. 내려고 맘만 먹으면 팔 때는 엄청나게 많은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유통 방식 자체는 성숙되어 있고 이제 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주광민 학생. 네. 네, 그 인디 게임이나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 스팀이나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인지도가 낮게 되면은 순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순위가 낮으면은 이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통 방식보다는 약간 홍보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좋은 게임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게임 시장의 플랫폼별 비중과 인디게임의 모바일 플랫폼 편중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공통 질문으로 네. 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조광민 학생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네. 제일 맨 마지막에 하다가 준비하셨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조광민 학생 지금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어서 갑자기 누르서 당황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초등학생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네.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인디 게임사들도 모바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네. 근데 대기업 게임 회사들도 같이 모바일로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규모 게임을 제작을 하고 홍보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좀 네. 인디 게임의 설 자리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네. 자, 우리 최영준 학부장님. 네, 전가요 이제. 네. 플랫폼을 따지면 PC나 모바일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이제 콘솔이 미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게임사 이번 지스타를 보면 PC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익 문제나 네. 아니면 인력 문제들 때문에 PC 쪽이 버릴 수가 없어서 늘리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반면에 인디 게임이 모바일 쪽을 집중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망의 한계, 홍보의 한계 등이 있고 네. 그래서 유통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고 모바일 쪽이 훨씬 더 그래서 또 더하자면 국내 상황상 규제가 모바일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타게 되면 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쪽이 좀 더 있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진득하니 앉아서 PC 앞에서 장비들을 켜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임보다는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임들 네. 그런 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좀 더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네.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콘텐츠를 3명 딱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게임하고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3명이 만든 콘텐츠를 전 세계에 다 뿌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중에 한 개가 게임이니까요. 당연히 모바일 게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디 게임은 3명, 4명 정도가 만드는데 네. 그 조직이 만들 수 있는 게임 모바일 게임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은 플랫폼이 가기 싫어도 서로 연락 옵니다. 네. 이게 잘 되면 플스고 스위치고 트위치 다 연락 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원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모바일 쪽으로 일단 던지셔서 세계에서 검증을 한번 받으세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내가 만든 게임. 네.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준환 대표님. 네, 저도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지금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가 그렇게 뭔가 구입해서 게임을 사던 경험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콘솔까지도 불법 복제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 와서 성숙된 어떤 게임 시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디 게임도 모바일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에 수많은 PC나 콘솔 쪽 시장이 있지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순차적으로 다 밟아 나갈 수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디게임이 모바일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인디게임을 위한 새로운 출판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학부장님. 이번에는 학부장님 먼저. 네, 제가 뭐 새로운 출판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인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독립적이고 어떤 틀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 맞춰서 이게 좋으니까 이걸 써라라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차차 다른 방식의 유통 방식이 또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야기들은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하면 좀 더 편할 것이다.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야기가 일단 많이 좀 돼서 네. 좀 공론화라든지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네. 직접적인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강동혁 대표님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전부 자체 앱들을 출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다 아시는 그런 것들 쪽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새로운 출판 방식은 좀 그건 생기면 그때 따라가시고 근데 아까 전에 저는 원래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유튜브 같은 걸 잘 활용해가지고 네. 오히려 인디게임 개발사가 유튜브의 스타가 되면 그냥 게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들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말해주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디게임은 그냥 자기 게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나서 정말 여러 명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거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준원 대표님. 저희도 뭐 여러 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좋은 게임일 경우이거나 정말 스타가 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출판 방식을 고민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되게 유명해진 밴드들이 자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판을 해서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접근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잘 소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광민 학생. 네, 저도 이 옆에 분들이랑 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유통 방식보다는 그 게임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을 좀 더 알리는 게 좋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네.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게임이 있다고 해도 유저들이 안 알아주는데 네. 유통 방식이라든지 통해서 홍보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유저들이 그 게임을 모르는데 네.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작은 문제,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홍보 좀 이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체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토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추어 게임, 인디 게임 개발사를 위한 별도의 법이 좀 필요하다는 개발사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월 1일이죠. 개정된 게임법 중 자체 등급 분류가 시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게임법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에 한정되었던 자체 등급 분류가 아케이드 및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컨텐츠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개정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정 전에 구법에 의한 자체 등급 분류 협약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 등의 모바일 플랫폼의 사업자를 통해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 아마추어와 인디게임 개발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체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해 패널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역시 공통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체 등급 분류 시행 자체는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그 등급을 보증할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요 네.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자체 등급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동혁 대표님. 지금도 구글이나 서비스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체크하면 등급이 나오거든요. 네, 네. 구글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국내에서 매출이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러라도 제대로 된 등급 심사를 받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먼 미래를 위해서.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번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 선언 지켜줌으로써 네, 네. 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인디 개발사들이 이상한 불똥을 맞지 않게 정책은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좀 돈이 있는 회사들은 그 정책 위에서 카바를 쳐주고요. 좀 힘든 인디 기업들은 아래쪽에서 그분들의 카바 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신데요. 맞아요. 대충 연매출 어느 정도 선으로? 20억요. 20억 정도면 네, 20억 이상은 20억 이상 네. 이하로 좀 나눠서 네, 네, 네. 그렇죠. 20억이면 뭐 작은 매출이 아니죠. 네. 네. 자, 그러면 최준호 대표님. 네, 저도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그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게임을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명확하다면은 내 게임은 어느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받고 원하는 연령대가 안 나온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등급을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시간과 결부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제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데는 그 게임을 자세히 분석하고 시간을 들여서 등급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5개월, 6개월 나중에 이렇게까지 간다면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체 등급 분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 말씀처럼 뭔가 그런 부가적인 장치들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조광민 학생 항상 이게 대답이 네. 예, 제가 이제 재밌는 대답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떻게 생각?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일단 너무 부담을 주는 건가요? 자, 아직 말 꺼내기도 전에 네. 부담을. 일단 자체 등급 분류 제도 덕분에 모바일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등급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좀 디테일하게. 네. 우리는 보면 항상 좀 이게 두루뭉실한 경우가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적용을 나한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좀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많은데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네.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네. 나눠볼 이야기가 있죠. 인력 매칭 시스템에 관한 건데요. 인력 매칭 시스템 어떤 건가요? 네, 본격 토크 세 번째 주제는 네. 인력 매칭 시스템을 잡았는데요. 게임 개발을 하고자 해도 인력이 없어서 네. 뭐 인력만 아니겠습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슬픈 얘기네요. 저절한 경우가 발생을 네. 하는데 개발자, 기획자, 프로그래머, 네. 또 투자자 많이 아니라 뭐 홍보부터 해서 뭐 법률 서비스 지원부터 많죠, 사실은. 그렇죠. 예. 좀 매칭하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게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인력 매칭 시스템에서 좋은 인력 팀을 잘 만나서 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인력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학부장님. 인력 매칭 시스템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게임이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실제로 기관에서 이런 작업들을 몇 번 시도했고 시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책적으로나 기관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수치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게임이란 작업 자체가 워낙 사람 위주 그리고 마음 맞는 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결과물로 나오느냐 마느냐의 부분은 예외 사항이 좀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조금 더 있다면 인력 매칭 시스템 자체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부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거 처음 질문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원래 저는 잘 몰랐던 분야나 부분이라서. 아까 전에도 생각한 건 그냥 게임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인력 매칭으로 될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민간 부분에서는 이미 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쪽이 좀 더 서비스를 잘한다면 서로 계약을 해서 서비스는 이쪽에서 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네. 수익은 적당히 쉐어하고 네.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한 회사들끼리 함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시행을 좀 시범적으로요.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잘 엮어서 해보고 그쪽에서 또 나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한번 보완한 다음에
천천히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준원 대표님. 네, 저도 되게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적이라는 게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그런 네네.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게 프로젝트 단위로 매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 게 그 게임이라는 게 누군가 만들어가는 리더가 분명히 있고 어떤 약간 PD나 감독 같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형태인데 이제 그렇게 모여졌을 때 그 리더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프로젝트 구성은 힘들 것 같고 대표님 강동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면은 네. 좀 하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네. 보완해주는 식의 그런 네. 시스템, 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으로 조광민 학생, 네. 네, 저는 학생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무슨 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력 매칭 시스템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은 있긴 한데 이게 개발자로서 인력 매칭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 회사에 맞는 개발자인지 이런 거를 좀 약간 맞추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죠. 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같이 인력이 매칭돼서 팀을 꾸리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또 안 다를 맞을 때도 때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범적으로라도 좀 그 뭔가 어떤 기관이든 나서서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각 개별 법률 서비스, 해외 그 서비스 지원 해서 각 회사들 홍보 회사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그 회사들한테 쓸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네. 해놓고도 사실 못하는 부분을 사실상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만들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네. 있죠. 네. 한번 원장님,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좀 그 개발사들, 중소개발사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 개발만 좀 집중해라 이 부분까지 뭐 하지만 네. 그 이유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원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본격 토크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할 네,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많고 네. 시간은 지금 바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책 플랫폼 관련해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플랫폼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토크 3에 나왔던 것 좀 연결돼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선 최용주 부장님. 네. 일단 국내 정책 플랫폼을 보면 이제 그 목적이 진행이 됐던 어떻게 됐던 규제가 대부분 좀 심해요. 그리고 그 정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조금 참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걸러내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편리성을 두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서는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친절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수혜자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로 좀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혁 대표님. 네, 이 정책이라는 정책 플랫폼이라는 건 어떠한 인디 게임 회사건 일반 회사건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지금 되게 많은데요.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힘든 회사들은 오히려 이 정책 플랫폼이라는 걸 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타기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 이 정책에 맞는 필요한 회사들에게는 좀 그 회사가 빚이 있고 좀 힘들더라도 내지는 사대보험 한 달 정도 밀렸더라도 좀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산업과 다르게 게임 산업은 그런 회사가 한번 인디 게임이라도 좋은 거 하나 내면 순식간에 역전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일반적인 예전에 해왔던 막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정책 지원 사업과는 달리 네네. 컨텐츠 산업이라는 특별한 좀,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네. 좀 이제 한 오래됐잖아요.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네, 저도 그 깊게는 비슷한 말인데 이제 직접 느껴보면서 아니 경험해보면서 느낀 것들은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이 사업이 안정적인가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도울 수 있느냐보다 네. 굳이 말하자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미 성공을 좀 해나가고 네.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회사가 유리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벽일 때가 굉장히 많고 네. 그 안전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뭐 자금 지원이 됐든 어떤 것든 뭔가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실력 있는 네. 개발사가. 네. 네. 그리고 지능 측면에서 뭔가 지원이 된다면은 그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보다는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에 더 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정책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 네.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정말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조금 이런 정책 지원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실력으로 좀 평가를 좀 네. 받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서 네. 늘 어떤 그 지원 사업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예, 네. 좀 맞아요. 다양한 어떤 평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이 네.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어떤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네, 또 안정적인 것보다는 또 약간 그런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회사들이 조금 더 독창적인 그런 게임을 만들 확률도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광민 학생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1학년 때 게임 그 선배 게임 회사에 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사비를 쓰고 이렇게 게임 개발을 하셨는데 네. 아마 그분들이 학생이셔가지고 약간 네.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그 홍보를 많이 해주면은 네. 이런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긴 그 정책이 있어도 그걸 알아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역시나 홍보에 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질문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벌써 찾아왔네요. 벌써 이제 2부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청객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디게임의 현 주소에 대한 방청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질문이라도 뭐 저희 지금 1, 2부 진행하는 동안 네. 생각이 들었다. 요 질문 좀 하고 싶다라는 네.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쪽에 끝에 계신 분. 네, 반갑습니다. 17학번 게임공학과 황지섭이라고. 네. 네. 제가 네. 마케팅 쪽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이 나오셨길래 한번 물어보시려고. 인디 게임 쪽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 하고, 그리고 최근 대기업 광고를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안 얘기해주고 연예인만 내세우고 연예인 인지도 싸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가요? 게임들 빼고요. 진짜 인디 게임들. 일단 그 인디 게임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개인 그런 방식들부터 해서
페이스북에도 친구들 많이 만들고 네. 좀 유명한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친구하자고 하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친구해 줄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SNS를 활용한 것들, 그 개인 카톡 있지 않습니까? 개인 카톡에 이제 평소에 안 만나던 이모, 고모 있어요. 고모부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카톡 모아가지고 쫙 뿌리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 별점 좀 나. 진실성. 저는 인디 게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은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두 번째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는 한 단계 더 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리니지를 만들었어요. 어우 좋겠다 리니지. 예, 리니지를 만들었어요. 그건 리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광고 안 해도 돼요. 모두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리니지 언제 나올 건지. 그러면 그 리니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리니지 화면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뭐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리니지라고 말해주면 이 정말 리니지를 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리니지 예를 들면 안 되는데 그 게임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일단은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중국 회사 같은 게임들이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는 대작 게임들. 걔들도 똑같은 형태의 광고를 해요. 이건 약간 낚시성인 것 같아요. 네,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네. 그 TV 광고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요. 다 제치고라도 내가 이 게임을 받아서 하는 게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 결제를 할 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방송과 TV 방송의 차이죠. 이쪽 말이 맞고 TV가 틀렸어도 모든 그 사람들은 TV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TV 광고는 그 맹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점을 파고드는 거죠. 최근에 제일 잘하는 데는 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거 머릿속에 여러분들 벤지. 영화 보고 나오면 영화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반지는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반지 게임 그러니까 반지 게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네,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네. 되셨죠? 예. 네. 한 분만 더, 네. 저 뒤에.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17학번 게임공학과 김지원입니다. 네. 저는 아까 유통 과정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 다운로드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인디 게임은 좀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제도 현황이랑 또 그 피해를 보신 경험이 좀 궁금합니다. 예. 최 대표님. 네. 네. 아니 뭐 저희는 피해를 보진 않았는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내놓으면 그대로 다 복제돼서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회사들마다 방식이 있는데 준비를 아예 안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될 정도면 성공을 한 거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이미 애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되게 그 어려운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지원은 없고요. 네. 기술적인 지원 네.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받을게요. 지금 저쪽에 아까, 저 네. 뒤에요. 저 옆에. 뒤에 손을 네. 아까부터 들고 계셔서 뒤쪽에. 저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여기서 인디 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디 게임은 산업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인디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인디 게임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게임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휴대폰 시장, 피처폰 시장만 해도 통신사에 그 줄이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게임을 만들어도.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앱 다운로드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이 생겨서
이제 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인디가 이제 거기 맞춰져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게임이 부재가 되긴 해도 서브컬처가 활성화돼 가지고 코믹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게임을 만들어서 그냥 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약간 포럼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포럼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는 게임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취업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포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게 혹시 부산에도 있는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도 이야기해 주셨고 네. 마지막 질문도 해주셨는데 혹시 조 대표님 포럼 게임 포럼은 지금 많이 뭐 찾아보시면 점조직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포럼이라고 불리는 뭐 외국에 있는 그런 포럼이나 이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각각 유저들이 모여 있는 포럼들, 그리고 뭐 엔진 유저라든지 아니면 개발 프로그램 특정 언어의 뭐 어떤 유저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점조직 형태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조직들이 연계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 달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코믹 마켓이나 이런 쪽은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올라오는 이제 그 마켓에서 메이저라고 해야 되겠죠. 인디에서 최상급의 상업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 엄연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인디는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산업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발하시는 분이 우리는 인디입니다라고 하면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규모가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그런 정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풍토상 실패를 죄악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취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인디 개발자 대표님들은 굉장히 모험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물론 언제나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실패라는 게 따라 붙어요. 절벽이거든요, 바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산업 구조, 사회 구조가 가지는 단점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지금 최용준 학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 주셨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듣도록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해야 되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방청객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작은 코너를 하나 마련했어요.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지스타 기간이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도 지스타에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디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써달라고 이제 종이가 붙어 있던 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지스타에 계신 유저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준비됐나요? 네, 들어오고 있네요.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디게임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써달라고 했었네요. 빈 여백을 가득 지스타 현장에 오신 유저분들이 써주셨는데 정말 인디게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톡소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눈에 확 띄네요, 저한테는. 이지선 아나운서. 게임을, 저는요.
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게임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 네, 이 매개체가 인디게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게임성을 이 인디게임으로 표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인디게임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디 개발자를 위한 지원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네, 네. 이런 바람도 네. 써주셨네요. 네, 정말 이런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나만 더.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인디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내 꿈인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개발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인디게임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가득 네. 외워주셨는데 네, 좋은 이만큼 의견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인디게임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3회 게임 이용자 열린 토크 콘서트 게임 톡소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판도라TV,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사례와 의견 나눠주신 패널분들과 방청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어렵게 자리해주신 네 분 패널분들의 소감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소감 학부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스팀이 서비스되고 모바일 게임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에도 많이 적혀 있지만 네. 이제 좋은 콘텐츠에는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세들이 많이 보여서 뭐 스팀에 게임을 하지 않아도 라이브러리가 가득 차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네. 좀 이제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인디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자들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또 좋을 기대도 것 같아요. 해봅니다. 네. 네. 강덕일 대표님. 예, 저는 정치, 종교, 인디 세계 얘기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네.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디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게임이 굉장히 판을 칠 때 나타나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일본군이 가장 한국을 괴롭혔을 때 조선이겠죠 그때는. 그때 독립군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독립군이 활성화되는 걸 인디라고 치면 그 독립군 중에서 앞에 35명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과연 진심으로 독립만을 위해서 활동했느냐라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군과 싸우는 다른 독립군들을 같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독립군이에요. 그분들도 그때 같이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고요. 인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런 진짜 인디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인디고요. 인디가 아니라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디가 된 사람도 인디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인디라는 걸 산업화 시켜야지만 인디 개발자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산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네. 우리가 보호 안 해주면 인디 개발자들은 다 한 개 실패할 때마다 쓰러져 자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부 일 이렇게 쪼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그 범위 안에서 산업이라는 이름이 산업인 거죠. 그냥 같은 존이라는 범위로 생각하자고요. 네. 같은 인디게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존을 형성해야지만 네. 그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누군가 잡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놔두라고요, 인디니까. 야, 우리 다 모두 독립적이야. 너 쓰러지든 말든 놔둘래.
예,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이 분들을 보면 이분들 누군가는 또 다른 인디 게임에서 뛰어난 분들이 나오실 거고 실패하실 거고 에이 안 돼 하고 취업하실 거고 두 번 다시 게임계 안 있어 하면서 다른 데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막 쪼개지 맙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동국 대표님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준원 대표님. 네, 전 계속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부산 내려와서 이렇게 좀 인디게임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창업할 때 벌써 한 4년 됐는데 그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 만들어서 해외 어떤 게임쇼에서 조그만 상 받아서 맥주 한잔 하자 이게 이제 사실은 꿈이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다시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맞는 방향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광민 학생. 저는 이런 기회가 처음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르다 이런 걸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엄청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주광민 학생한테는 또 큰 경험이 되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 좀 유익한 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더 생각. 이제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개발자가. 네, 그런 네.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 좋은 경험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지선 아나운서는 네. 어땠어요? 오늘 방송. 저요? 네. 저는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새벽에 네, 내려오셨거든요. 예. 네, 오늘 참 제가 오늘 마지막 회인데 게임톡소다 제가 3회만 진행을 했어요. 앞에 1회, 2회는 다른 아나운서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진행을 하게 돼서 참 너무 영광이고 제가 아침에 6시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해도 눈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 청주 쪽, 그 대전 쪽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 쪽에 오니까 눈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지역은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동명대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열띤 대화의 장을 열다 보니까 정말 이곳이 따뜻한 곳이 맞구나, 따스한 곳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가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3회차 지금 이번 회차만 진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쭉 진행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서 들어봐야겠죠. 네, 네 궁금합니다, 대표님. 1회 방송, 2회 방송, 3회 방송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네. 방송인데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상당히 이게 기획 자체가 이런 자리, 토크하는 자리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고 네. 또 영상을 또 누군가는 또 보고 그래서 뭔가 영향을 우리가 오늘 한 이 토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담당자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게임 관련된 이런 토크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좀 어떤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네. 제가 아니어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오늘 또 네 분 패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방송을 좀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톡소다 1회에서는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성, 결제한도 규제와 게임산업 발전을 그리고 2회에서는 게임 속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부산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곳의 많은 스태프들과 동명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3회 게임 이용자 열린 토크 콘서트, 네,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